자, 봅시다. 오늘은 이제 2차 함수, 1차 함수, 이제 그래프. 오늘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그래프예요. 그래프. 오늘은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1차 함수.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 두 번째 이제 2차 함수, 그다음 뭐 절대값이 있는 함수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랑 없다의 차이는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나요?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1차 함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y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있을 거고요. 또 y는 m 해가지고 이게 mx 더하기 n이라고 할까? mx 더하기 n 이렇게 하고 이게 m에다가 x 마이너스 a에다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형태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첫 번째로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이 m 그래서 이 m이라고 하는 뭐라고 불러?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지? 그치? 기울기라고 부르지. 이 기울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느냐, 기울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느냐라는 주제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우리가 y 절편이라고 부르는 애고 여기서는 이 a, b를 지난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 그 기울기를 정확하게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울기의 정의가 뭘까요? 기울기의 정의. 기울기. 다시 x의 증가량 이거 분해 뭐가 된다? y의 증가량이라고 써야되는데 y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x는 항상 증가하는 쪽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얘를 변화량이라고 쓸게요. 증가량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 감소량이다 증가량 그러니까 음수만큼 증가했으면 감소한 거잖아. 네, 그런 느낌으로 여기는 변화량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여기서 x는 항상 증가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진짜 잘 알아야 돼. 기울기는 정말 잘 알아야 돼. 기울기가 뭐냐면 여기는 이 직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1차 함수를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를 거거든.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1차 함수가 나타내는 도형은 다시 말하지만 무슨 선? 직선입니다. 1차 함수가 나타내는 도형은 직선입니다. 그럼 직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고유한 성질 하나만 딱 생각한다면 걔는 기울기야, 기울기.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는 얘가 봐봐.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0,0을 지나면서 얘가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뭐 3만큼 증가했어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이만큼 증가했어. 이 점을 지나게끔 내가 이렇게 이어줬다면 이때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단순히 3분의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x가 얼만큼 증가했니 실제로? 얘가 3만큼 증가했어. 그렇지? 플러스 3 됐어. 그 다음 여기는 얘가 뭐가 됐어? 플러스 2가 됐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뭐구나 기울기구나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그럼 기울기가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2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5칸을 가요. 그래서 이만큼 5칸을 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2칸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버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2분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5만큼 됐고 여기서 마이너스 2만큼 됐으니까 그치? 여기 요 점이랑 여기 요 점을 기준으로 x가 5만큼 증가할 동안 y가 2만큼 감소했으니까 5분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울기는 엄청나게 큰 정보를 주고 있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봐봐. 여기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는 얘가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뭔 거냐면 0인 거야. 오케이? 이 직선의 기울기가 0인 거야. 이유가 뭐겠어? 여기서 내가 두 점을 아무 점이나 이렇게 잡아봐. 여기 두 점을 잡았다 쳐보자. 그럼 x는 이만큼 증가를 하겠지. 근데 y는 증가해야 안 해요? 안 해. y의 변화량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x가 증가한 거분에 y가 변화가 없었으니까 5분의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값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기울기가 0인 직선이군요. 이렇게 판단을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긴 얘가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여긴 얘가 반시계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은 기울기가 점점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얘가 이렇게 가면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긴 얘가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딱 기억해 주세요. 다시 여기 얘가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구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구나. 얘가 0을 기준으로 얘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잘 봐봐. 여기 얘가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거든. 그럼 어디까지 커질 수 있나요? 어디까지 커질 수 있나요? 여기 얘가 이렇게 주어져, x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 원점이야. 여기 y축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 이 점을 중심으로 얘가 반시계라며, 반시계라며. 계속 커져, 계속 커져. 계속 커지다가 여기 수직을 딱 쓰기 바로 직전까지 커졌어. 근데 거기다 수직을 딱 써가지고 더 이렇게 되면 계속 반시계로 돌고 있는 중이긴 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다시 보면은 이쪽으로 작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죠? 다시 여기 있는 얘가 이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간 효과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커져도 어디까지만 커지냐면 딱 여기까지, 여기 직전, 얘가 되기 직전까지만 커지는 거야. 얘가 작아지면 또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얘까지 커지는 중인 거고 이거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작아진 다음에 이렇게 작아지는 거고 얘가 이거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전히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뭐냐? 얘의 기울기는 도대체 뭘까? 봐봐, 얘를 중심으로 이거는 기울기 개 큰 거야. 맞아요? 얘를 중심으로 여기는 얘는 기울기가 개 작은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도대체 기울기가 뭘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요거 직선, x축과 수직인, 즉 y축과 평행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없다. 이건 기울기가 없어요. 얘는 기울기로 표현할 수 없는 직선입니다. 왜? 얘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찍어 막으면 x의 변화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의 증가량이 없습니다. x가 지금 0만큼 변했어요. 그다음 y가 뭐 예를 들어 5만큼 변했다면 0분의 5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어떤 상황인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거야. 근데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걸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절대 법칙이야. 분모가 0이 되는 건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울기로서의 정의가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돼가는 중은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 중은 여기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이렇게 완전히 수직으로 딱 서 있는 이런 상황일 땐 기울기가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울기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다시 기울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점이 필요하다? 2개의 점. 왜냐면 x가 증가하는 양이 필요하잖아. y가 변화하는 양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점이 몇 개 필요한 거야? 일단 2개 필요한 거야. 여기는 이 점을 하나 찍고요. 또 다른 한 점이 이렇게 있었다면은 이렇게 되는 이 직선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얘분의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기울기라고 합니다. 얘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얘분의 마이너스 2길이 이렇게 된 게 기울기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몇 개의 점 필요하다? 2개의 점 필요하다. 근데 얘가 직선의 고유의 성질인 이유가 뭐냐면 직선 위에 아무런 두 점이나 이렇게 잡아도 이거분의 이거를 한 거랑 이거랑 이걸 잡아서 이거분의 이걸 한 거는 당연히 닮음이기 때문에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이 값은 항상 뭐하다? 일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직선의 뭐가 되는 거야? 고유의 성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얘가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도 마찬가지겠지. 그냥 내가 아무런 두 점을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얼만큼 갔다, 뭐 3만큼 갔다, 여기서부터 2만큼 갔다. 그럼 여기 있는 기울기가 얼마다? 3분의 2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런 식의 직선이었어. 여기 있는 요 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뭐 1만큼 갔어. 여기서부터 뭐 1.5만큼 내려왔나 봐. 라고 생각한다면 이때의 기울기는 뭐다? 1분의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가 기울기구나. 이렇게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에 대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 기울기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기울기가 나한테 주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진짜 직선에서 기울기는 엄청난 정보를 나한테 던져주거든. 다시 직선에서 기울기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주고 싶어. 근데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 정보들을 막 주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나는 안 받을 거야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기울기는 나한테 뭘 주고 있냐면
당연히 정의상 x 증가량분의 y 변화량을 주고 있어요. 정의상 이걸 나한테 주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또 뭘 주고 있냐면 기울기에서 나한테 뭘 주고 있냐면 직각삼각형을 주고 있어요. 직각삼각형을 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 삼각비 할 때 여기는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 얘분의 얘가 탄젠트 세타인 거잖아. 탄젠트 세타가 얘분의 얘니까 얘가 뭐가 됩니다? 기울기가 됩니다. 이렇게 배웠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나한테 여기는 직각삼각형의 b까지 주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봐봐. 얘들아. 궁금한 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4였다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기울기가 나한테 뭐라고 줬냐면 이거 3이라고 생각해보자. 여기 기울기를 나한테 뭐라고 줬냐면 기울기가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많이. 오케이? 그럼 나한테 뭘 주고 있는 거냐면 여기는 요 길이 분의 여기는 요 길이가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3이다. 이걸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는 얘가 길이가 4였잖아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3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가 3이고 여기는 얘가 4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요런 길이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런 길이까지 구할 수 있는 되게 엄청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됐죠? 다시 봐봐.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뒤쪽 가서 평면좌표 쪽 가서 이제 직선 얘기를 할 때 직선 얘기를 딱 두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기울기에 대한 정보랑 그다음에 한 점, 지나는 한 점에 대한 정보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직선 얘기를 할 거거든 항상. 그 중에서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기울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본 거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형태, 1차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며, 두 가지가 있다며.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이제 남은 요 n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여기 있는 얘는 0,n이라고 해석할 거예요. y 절편이 n이군요. 0,n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거예요. 여기 있는 얘는 y 절편을 의미하고요. 0,n을 지납니다. 이렇게 해석해 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여기 마이너스다. x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을 때 a, b를 지나는구나. a, b를 지나는구나로 나는 해석해 줄 거야. 그러면 지나는 점, 한 점이 해결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있는 얘가 우리 평행이동 배웠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a만큼. 이거 넘어가면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직선이 봐봐. 원래 직선이 이렇게 돼 있었어. y는 그냥 mx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가 a만큼 평행이동됐고 얘가 b만큼 이렇게 평행이동됐다고 생각한다면 직선은 이렇게 바뀔 거고요. 얘는 y-b는 뭐가 되겠어? m의 x-a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b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됩니다? 접골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직선은 뭘 지날 수밖에 없어? 0, a, b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직선이 뭘 지난다? 여기 있는 이 직선이 뭘 지난다? 항상 0,0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여기는 이 직선은 0,0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직선은 a, b를 지나는 직선이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다면 나는 이제 어떤 형태의 1차 함수 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봐봐.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좀 한번 해볼게요. y는 2의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이렇게 돼 있을 때 제일 먼저 뭘 볼 거냐면 지나는 한 점 먼저 봐요. 지나는 한 점. 얘는 지금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얘는 0,1이라는 점을 지나겠군요. y절편이 1이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 2라고 했지. 그럼 얘가 요 점을 기준으로 x가 1만큼 증가할 동안 y는 2만큼 증가할 거야. 요 점을 향해서 쭉 그려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조금만 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궁금하다면 난 제일 먼저 뭘 찍어줄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을 찍어줄 거야. 여기다 3을 먼저 찍어줄 거야. y 절편이니까 3을 찍어줄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 상태에서 3만큼 증가하는 동안 얘가 2만큼 떨어지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치? 요걸 보니까 3만큼 증가하는 동안 2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에서 요 점을 향해서 쭉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3이겠죠. 여기는 얘가 1이 되겠죠. 됐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다시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y는 뭐라고 할까? 5분의 3입니다. x-1에다가
더하기 뭐라고 할까? 뭐 2라고 하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해 주는 거야? 얘가 지나는 점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야. 먼저 딱 보니까 얘는 1,2라는 점을 1,2라는 점을 지나네. 요 점을 지나네. 1,2라는 점을 지나네. 그래서 1,2라는 점을 지나네. 그럼 기울기가 뭐구나? 요 점을 통해서 얘가 x가 5만큼 가는 동안 5만큼 갔으니까 얘가 6에 떨어질 거예요. 얼만큼 떨어집니다? 3만큼 떨어집니다. 3만큼 떨어지면 마이너스 1 되겠죠? 요 점을 향해서 이렇게 쭉 그어주면은 저 직선이 됩니다. 이게 그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만 더 해보자. 증가하는 거잖아. 증가하는 거잖아. 왜 가만히 있어? 이게 5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일 때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오케이. 다음 마지막 내려가는 것도 한번 해봐야지. y는 아까 해봤지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었고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얘를 물론 얘들아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해서 풀어도 괜찮지만 그냥 바로 봐봐. 얘는 지금 몇 콤마 몇을 1,3을 지날 거야. 1,3을 그냥 지날 거야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기울기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3이었어. 그러니까 1,3을 먼저 찍어주고요. 이렇게 1,3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1만큼 증가하는 동안 즉 어디 2까지 가는 동안 얘는 y 값이 3만큼 감소하는군요. 요 점을 지날 겁니다. 이렇게 쭉 그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라고?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얘들아 봐봐. 요런 형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저런 형태들을 딱 봤을 때 저기는 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그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고 2차 함수로 바로 가볼게요. 자, 다음은 2차 함수, 이제 2차 함수로 한번 가봅시다. 아까 1차 함수였잖아. 이번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건 조금 내용이 많고요. 2차 함수 그래프를 지금 난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무조건 다 그릴 수 있다. 손. 못 그려? 네,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거는 잘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냐면 y는 ax 제곱입니다. 2차 함수. 여기 얘를 그릴 수 있을까요? 일단 일단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1차 함수는 무슨 선이라고 했어? 무슨 선? 1차 함수는 무슨 선이라고 했어? 직선이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직선이랬어.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무슨 선이냐면 곡선이에요. 근데 곡선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지? 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포물선이라고 불리는 M입니다. 포물선이 뭐야? 뭔가 물체를 딱 던졌을 때 그 물체가 그리는 그 궤도 있지? 거기는 그 점들을 이어보면 거기는 그 선을 가지고 포물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가 던질 포고 물체를 던졌을 때 나오는 선이다라고 포물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포물선이 생겨요. 그래서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긴 것 아니면 이렇게 생긴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모든 포물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포물선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이런 얘기부터 포물선이라고 하는 건 이게 다르잖아. 잘 봐봐. 얘가 이렇게 그려진 포물선이랑 이렇게 그려진 포물선이랑 다르죠. 그죠? 그리고 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더 어떨 수 있지? 더 뾰족할 수도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포물선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는데 여기서 좀 되게 신기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포물선은 닮음입니다. 다시 여기서 이런 거 하나를 기억해놔. 모든 포물선은 닮음입니다. 그래서 포물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야. 직선도 다 똑같이 생긴 직선. 이게 일자로 쫙 뻗어 있으면 직선이라고 하잖아. 기울기가 다를지 몰라도 그냥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 얘를 가지고 직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직선들이 되게 많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양은 직선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도 포물선, 이것도 포물선, 이것도 포물선, 이것도 포물선이니까 저기는 쟤도 하나의 도형이야. 원도 봐봐.
원도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어요. 그죠? 근데 걔네들 다 닮은 도형이지. 맞아?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포물선도 뭐라고 다 닮은 도형.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도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얘랑 얘는 개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맞아? 여기서 봐봐. 한 요쯤 잘라가지고 요 부분을 확대하잖아. 그럼 얘가 돼.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한 요쯤 잘라가지고 뭐 하잖아? 확대하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돼. 이렇게 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더 연결돼서 이렇게 끝까지 그려진다고 한다면 이거의 좀 큰 버전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만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요만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개 작은 버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포물선이라는 도형 자체는 다 닮은 도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포물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이차함수가 그리는 도형 자체가 포물선이 됩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얘 그래프를 이제부터 그리려고 합니다. 자, 이차함수를 너희가 바라볼 때 제일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더 확장해서 나갈 텐데 일단 가장 기본은 뭐냐면 얘 꼭지점이라고 불리는 꼭지점이 어딘가. 꼭지점이 어딘가 이거랑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이 최고창이 여기 있는 이 A를 기울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차 함수의 최고창은 M이라고 해서 기울기라고 불렀잖아. 기울기라고 하는 건 직선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입니다. 오케이? 직선이 가지는 고유의 성질이에요.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건 그냥 최고차항이야. 최고차항이라고 그냥 불려요. 얘네들이 각각 하는 역할이 있죠. 꼭지점은 말 그대로 포물선에 여기 있는 요 점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요 점이 꼭지점이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최고차항이라고 하는 요 A가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점을 지나면서도 포물선은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최고차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직선을 그릴 때는 한 점 찍어놓고 거기서 기울기를 판단해서 이렇게 그렸었잖아, 그렇지? 여기는 얘를 그릴 때는 꼭지점을 먼저 찍어놓고 여기는 얘 최고차항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로 그려질지, 어떤 포물선이 그려질지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긴 애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냐 알고 있죠? 다시 몇 콤마 몇? 0,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최고차항에서 A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A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꼭지점은 여전히 0,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최고차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혹은 위로 볼록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면 되고요. 당연한 얘기로 봐봐.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뾰족해질까 넙대대해질까?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뾰족해집니다. 오케이? 왜 그러냐면 너무 간단한 이야기야. 잘 봐봐. y는 x제곱이 있어요. y는 x제곱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져? 이런 형태를 가질 거야. 얘는 지금 1,1을 지나고 1 넣으면 1 나오니까 1,1 지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y는 2x제곱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 있는 얘는 1 넣으면 몇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게끔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얘보다 어때? 더 뾰족해집니다. 더 늘어납니다. 2배만큼 늘어납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y는 2분의 1 x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뭘 지나겠어? 1, 뭘 지나요? 2분의 1을 지날 거야.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넙대대하게 그려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러니까 a 값이 여기서 커지면 커질수록 a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좀 더 뾰족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즉 0에 가까워질수록 얘는 넙대대한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실제로는 잘 봐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1일 때야. 얘가 만약에 1일 때야. 그럼 2일 때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2일 때. 3일 때는 더 크게 이렇게 갈 거고 4일 때는 더 크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고요. 4분의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야. 뭐 8분의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야.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x축에 가까워지죠.
얘가 이렇게 된 게 지금 뭐야?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찬가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4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갈 거고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갈 거야.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점점 x축에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그러다가 a 값이 뭐가 되면 0이 되면 그냥 이 직선이 되버려. a 값이 0이었을 땐 뭐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상수함수가 돼버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괜찮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지금 너희들한테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프 개형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프 개형.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은 알겠어요.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뾰족해집니다라는 사실을 알겠고 A가 점점 작아져도 점점 뾰족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조금 더 나아가서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기는 얘의 그래프.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꼭지점과 최고차항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돼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는 봐봐, 여기는 얘 그래프를 뭐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여기는 얘를 뭐 한 거다. x축 방향으로 얼만큼, n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n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도 뭐가 되겠어? 평행 이동이 돼서 얘는 m,n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얘 그래프 여기는 얘가 m,n입니다 라고 찍어주고요. m,n입니다 라고 찍어주고요. 요 점이 꼭지점이 된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A가 양수인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A가 음수인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를 좀 들어볼게요. 좀 들어보자. y는 예를 들어서 2 x-1의 제곱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일단 1,3을 찍어요. 1,3이 꼭지점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였어? 2였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뾰족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뾰족하게 그려야 돼요? 좀 애매하잖아, 그지? 어느 정도로 뾰족하게 그려야 돼요? 대충 그려요. 오케이?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할 일이 있어. 그리기 전에 1,3 똑같이 찍어주고요. 1,3 먼저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확인하는 거냐면 y절편을 확인해주세요. y절편. 여기다가 뭘 넣어?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요. 그렇지? x가 0이었을 때는 y값이 y절편이잖아. 여기다 0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쯤 찍어줍니다. 요 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포물선을 적당히 그려줍니다. 됐나요? 다음 y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x-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입니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여기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나봐. 그럼 여기 얘는 일단 뭘 그려주세요? 2,4라고 하는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주세요. 바로 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달라고? y절편 구해달라고. 일단 0 집어넣어볼게요. 오케이? 0 집어넣었더니 이게 4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 점 지나게끔 대충 요렇게 그려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겠니?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어도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는 전부 다 뭐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기억해 주세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건 이제 대충 알겠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조금 더 나아가. 이번에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차함수가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얘를 뭐 해놓은 거냐면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해 놓은 거야. 전개해 놓은 거야. 얘를 전개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얘를 전개하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x-1의 제곱에 2배 더하기 3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를 전개하면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더하기 3이잖아. 이게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5가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여기서? 우리는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 우리가 배웠니 안 배웠니? 안 배웠어. 그지? 아직 안 배웠어. 그래서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다면 여기는 얘에서는 꼭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반대로 얘를 이렇게 만드는 요거. 얘를 완전 제곱꼴로 변형해 주세요. 완전 제곱꼴로 변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차함수를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를 이렇게 바꿔주고요. 걔를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이런 형태로 바꿔주세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에서 얘를 만드는 방법은 뭐였어?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우리 해봤던 거잖아요. 여기는 얘 2로 묶어주는 거야.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까지 이렇게 묶어주고요. 플러스 5는 그대로 있겠지.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는데 플러스 1을 해줬다는 건 플러스 2를 해줬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꼭지점이 몇인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모두 구할 수 있다. 정차함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바꿔주세요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오케이?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근데 매번 어때? 매번 바꾸기가 근데 좀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좀 가지고 갈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서 잠깐만 가지고 갈 내용 중에 하나가 2차 함수만의 성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하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다른 여러 가지 성질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뭐냐면 얘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축이라고 부르고요. 그 대칭축이라는 걸 또 줄여서 축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여기 얘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일 먼저 뭘 찾아주냐면 축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주면은 그래프 그리기가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거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해줄게요. 오케이? 다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그때 이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라는 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세요. 알았죠? 여기는 얘를 머릿속에 넣어달라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구할 수 있게 연습을 해달라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y는 2x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 8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었대.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로 변형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여기는 얘 그래프는 그리고 싶거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뭘 보냐면 x 대칭 축을 먼저 보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2, 그러니까 2 곱하기 2분의 b잖아.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지금 얼마가 됩니다? 2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다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일단 뭘 먼저 그리는 거냐면 x는 2라고 하는 뭘 먼저 그립니다? 축을 먼저 그려줘. 축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 얘가 축이야. 여기 얘가 축이야. 여기서는 얘가 축이 되겠지. 오케이? 축을 먼저 그려줘.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여기는 얘를 봐. 최고차의 개수. 양수죠? 양수면 무슨 걸로? 아래로 걸로. 그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려. 딴 거 그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려. 끝. 그 다음 내가 만약에 여기는 요점에 y좌표가 궁금해. 즉 꼭지점이 궁금해. 꼭지점의 x좌표는 당연히 2였을 거야. 얘가 궁금했어. 그럼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요. 뭐를? 2를.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y좌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2를 집어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곱이죠. 8 마이너스 뭐가 돼? 16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아, 이것은 마이너스 7이었군요. 이렇게 꼭지점을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를 형태 이름을 좀 붙여줄게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2차 함수 일반형,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면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아주 기본적인 형태라고 해서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제일 많이 주는 형태가 일반형이고요. 그다음 가끔씩 표준형으로 줄 거야. 그래서 일반형에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아내고 싶다면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고요. 그냥 나 여기서 대칭 축, 꼭지점 정도만 궁금하다 그러면 대칭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만 적절하게 써줄 수 있으면 바로 그래프 대충 그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그릴 수 있어야 돼, 이제부터. 알았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일단 하나만 추가할게요. 이제 마지막 형태. y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2차 함수 중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형태도 있어요. 여전히 여기 있는 얘는 이걸 전개하면 일반형이 될 거니까 그대로 구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여기 있는 얘를 이용 안 할 이유도 없으니까 저런 형태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식 용어지만 쟤네들 다 공식 용어인데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선생님이 이름 붙여놨어요. 얘는 용어가 없어서 저는 인수형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수분해가 된 형태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인수형이라고 부릅니다. 얘 플러스 뭐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 말고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된 상태로 끝나있는 이런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x축 그어주고요. 여기 있는 얘가 빵이 되는 x값들 있지. 얘가 빵이 되는 x값들은 당연히 알파랑 베타일 거야. 맞아요? 여기 얘가 알파를 집어넣고 여기 얘 베타를 집어넣은 다음에 두 개를 그냥 그릴 때 최고차항에서 a를 관찰해 가면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a가 양수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a가 음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수형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고까지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뭔가요? 대칭축. x는 뭐가 될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랑 얘 뭐겠어? 평균이겠죠? 그지? 얘랑 얘 중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여기 얘가 축의 방정식이구나.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진짜로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다 그릴 수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y는 뭐 2에 x-1에다가 x-3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거 인수형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1 찍어주고요. 3 찍어줍니다. 그 다음 최고차항에서 2였으니까 2 정도 되게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냥 얘는 인수형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저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다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이용해서 뭔가 구해달라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천천히 볼 건데 1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는 우리가 형태를 좀 변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그래서 y는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일단 바꿔놓고요. 그럼 y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째로 보는 거야. 그냥 통째로 이렇게 되니 여기는 얘가 뭐래매? 기울 이래매. 여기는 얘가 통째로 뭐래매? y 절편 이래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그냥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보는 거지. 얘 기울기가 뭘까 봤더니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하는 거는 음수네요. 부호만 지금 결정해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는 얘. 그러니까 결정해달라는 건 아니고 여기는 얘 그래프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기울기가 음수네요 라는 사실과 여기 얘 y절편이 뭐예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텐데 걔도 지금 음수네요라는 이 두 개의 사실을 나한테 던져주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였냐면 여기는 얘였어. 여기는 얘도 내가 형태를 좀 바꿔줘야겠다. ay는 뭐가 돼요? ay 마이너스 cx에다가 플러스 b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y는 뭐가 됩니다? y는 a분의 마이너스 cx에다 더하기 a분의 b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a, b 양수입니다. 여기는 얘도 b분의 c가 양수입니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예요? 얘입니다. 얘. 근데 봐봐 우리가 수학에서 있잖아. 수학에서 이런 표현들은 익혀놨으면 좋겠어요. A, B 두 개가 있어. 이 두 개를 곱한 결과가 양수다라고 하는 이 말이랑 A, B 두 개 곱한 결과가 음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 A분의 B가 뭐 양수다 이거랑 A분의 B가 음수다 이런 말이랑 사실 똑같아. 얘랑이랑 똑같고 얘랑이랑 똑같거든. 근데 여기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를 저렇게 표현합니다.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를 우리가 말로 한다면 A와 B가 뭐가 같아요? 부호가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다시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A와 뭐가 B의 뭐가 부호가 뭐하다? 다르다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부호가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의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화살표가 양쪽이에요. 화살표가 양쪽입니다. 무슨 말이야? 얘를 바라보면서 A와 B의 부호가 같겠네를 판단할 수 있다면 만약에 문제에서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 라는 조건을 줬다면 나는 A, B가 양수겠네 이런 표현을 갖다 써줘도 된다. 써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발견했으면 A, B가 음수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줬을 때 일단 봐봐. 여기까지 줬을 때 난 뭘 받은 거냐면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를 받은 거야. 여기는 얘까지 놓고 봤을 때는 뭐야? B와 C의 부호가 같아요를 받은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A와 B의 부호가 같고 B와 C의 부호가 같으니까 A와 C의 부호도 같겠죠. 요거 이해됩니다? A와 B의 부호가 같대요. 여기는 B와 C의 부호가 같대요. 그러니까 A와 C의 부호도 같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부호가 같은 거니까 이만큼이 무슨 수겠어? 양수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이만큼이 또 뭐겠어? A와 B 부호가 같다고 했으니까 양수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얘에서 여기는 얘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나는 바라보고 싶었는데 그 기울기는 뭐가 되겠니 그럼? 기울기가 음수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y절편은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실을 토대로 y절편은 양수 쪽에 찍어주고요. 기울기는 음수 쪽에 음수로 그려줍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게 분명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지나는 사분면은 1, 2, 4사분면이 되겠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또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다 없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이런 식을 써줄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얘를 바라보면서 이런 식을 써줄 수 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식을 써줘야만 내가 나중에 2차 부등식 쪽에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지금 되게 중요한 사실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 두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긴 얘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을 주는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2차 함수 쪽으로 가봅시다. 요거 하나 풀 것 같다. 요거 한번 해보자. 풀어보세요. 봅시다.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개수의 부호라고 이제 이게 개념 제목이 될 거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개수의 부호에 대한 관계를 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좀 많아요. 일단 간단히 생각해 보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일반형 fx가 일반형으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주어져 있을 때 얘나 여기의 그래프나 여기는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서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구할 수 있냐면 A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의 부호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A의 부호나 C의 부호는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A의 부호는 바로바로 나오겠죠. 이 그래프에서 A 값은 뭐겠어요? 양수일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C가 의미하는 게 뭘까? 여기서 C가 의미하는 게 뭘까? C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X가 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C거든. 그러니까 얘는 Y 절편. 여기 있는 얘는 항상 뭘 의미하냐면 Y 절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요 C는 그러니까 일반형일 때만 이거야. 알았죠? 이렇게 했더니 막 이제 이렇게 해도 막 봐요. 봐봐. fx가 예를 들어서 뭐 3에 x-1의 제곱 더하기 3인데 여기가 얘를 딱 보면서 이거 y절편 3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전개했을 때 결과가 이거잖아. 그렇지? 전개했을 때 결과가 이거잖아. 그때 여기는 얘 C가 의미하는 게 y절편이에요. 여기는 얘는 어떤 의미가 있어? 꼭지점의 y좌표. 꼭지점의 y좌표의 의미가 있는 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와 C의 부호 여기서 C 값은 뭐가 되겠어요? C 값은 여기는 얘가 C 값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C가 무슨 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런 사실 정도는 바로 얻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현재 B의 부호는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는 얘에서 B의 부호를 결정하고 싶을 때 있잖아. B의 부호가 궁금하잖아. 그러면은 B의 부호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냐면 여기는 얘는 대칭축,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을 가지고 판단합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B의 부호는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미분까지 배우면 사실 구할 수 있어, 바로 구할 수 있어.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일단은 지금 우리 현재 상태에서는 B의 부호를 구할 때는 축의 방정식으로 구합니다. 왜? 축의 방정식이 뭐니까?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테니까 여기 있는 얘에서 내가 a의 부호는 결정됐다며 바로 알 수 있다며 그러니까 b의 부호도 바로 알 수 있겠구나. a의 부호가 바로 주어질 테니까 여기 있는 얘의 부호만 결정된다면은 b의 부호가 바로 나오겠구나 라는 흐름으로 b의 부호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선이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선 축이에요. 축. 얘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축이 무슨 수였어? 축이 무슨 수? 음수였어요 지금. 맞아? 여기 x값이 지금 뭐였어? 0보다 작단 말이야. 음수였어. 축의 방정식의 부호를 생각하는 거야. 얘가 음수였거든. 근데 a가 무슨 수였니 지금? a가 양수였어요. 그럼 이게 전체가 음수가 되려면 b가 무슨 수여야겠어요? b가 양수여야겠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A의 부호랑 C의 부호 정도는 내가 바로 구할 수 있지만 B의 부호는 누구의 힘을 빌려서 축의 방정식의 힘을 빌려야만 B의 부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양수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얘가 양수 나왔죠. 여기 얘가 지금 음수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요거 세 개는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얘는 완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는 대칭축의 힘을 빌려야만 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칭축의 방정식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이지. 얘를 봐봐.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양수고 여기는 얘는 양수고 여기는 얘는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이거 세 개를 더했을 때 결과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부호가 뭐가 될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는 얘가 3이었어. 근데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5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다 더하면 음수잖아. 얘가 2였고 여기는 얘가 1이었는데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얘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했을 때 결과가 무슨 부호를 갖는지는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얘가 지금 양수고 얘가 양수였으니까 이만큼이 음수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음수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양수, 음수니까 얘의 결과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요.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뭘 하는 거냐면 항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주세요. 무슨 의심을 해주냐면 여기는 이 결과들이 혹시라도 함수값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함수값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함수에다 어떤 x 적당한 x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지? 그 f 얘의 값을 가지고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그죠?
함수값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 얘 같은 경우는 A랑 B랑 C야. 여기는 얘에다 X에다 뭘 집어넣으면은 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해달라는 소리야. 그 X에 딱 봐도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여기 얘 1, 여기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란 말이야. 여기 있는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기 얘는 뭐랑 똑같아진다? 여기 얘는 F1과 같아진다. F1의 값이 여기 있는 얘구나.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F1은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었으니까 1은 한 이쯤에 있었겠지. 1은 요쯤에 있었겠지. 1을 집어넣어 봐봐. 그럼 그때 함수값은 2값이지. 2값. 0보다 어때? 크죠? 그죠? 아, 그러니까 저기는 쟤는 양수 한 방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얘도 바라봐봐. 여기 얘도. 여기 얘를 가만히 보니까 A 빼기 B 더하기 C야. 그럼 여기 얘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좋겠네. F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누구겠어? 얘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이쯤에 있었을 거 아니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을 관찰해봤더니 그 함수값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요. 여기 얘가 음수네요. 이 값은 음수가 됩니다. 아까 이 값은 양수가 됐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주어져 있어요. A랑 B랑 C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얘는 혹시라도 얘가 함수값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궁금한 게 9A-3B 더하기 C래요. 얘 구가 궁금해. 얘 구가 궁금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이건 한 번에 구할 수가 없네. 그지? 한 번에 구할 수 없네. 한번 쓱 보는 거야. 여기 있는 얘는 저기는 저 함수에다 뭘 집어넣으면 딱 여기 있는 얘가 되겠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여기 얘가 9A 마이너스 3B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여기 있는 얘 값은 뭐랑 똑같구나? F 마이너스 3이랑 똑같아. 그럼 여기 이 값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니까 양수값을 갖게 됩니다. 이 값은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얘가 A랑 B랑 C, A랑 B랑 C가 적절한 조합으로 저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는 저기는 제가 뭘 수 있지 않을까? 함수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잘 봐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높아지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봐봐. A 마이너스 플러스 2B 더하기 C 4C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 부호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뭘 집어넣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지? 뭘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왜? 여기는 얘 C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C가 변할 수가 없어. 여기 X에다 뭘 집어넣는 중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생각할 땐 C가 그냥 C가 될 수 있게끔 일단 4로 묶어줍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4분의 1 A에다 더하기 2분의 1 B에다가 더하기 C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를 다시 의심해 보는 거야. 오케이? C 때문에 얘는 C가 X에 뭘 집어넣어 C가 뭐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절대 변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는 C가 C로서 생길 수 있는 C가 C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를 4로 묶어주세요. 그럼 4분의 1 X, A, 2분의 1 B 더하기 C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얘에 대한 또 다시 뭘 하는 거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하는 거야. 함수값이지 않아. X가 뭘 넣으면 얘가 될까? 2분의 1 넣으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4 곱하기 F의 2분의 1일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빵이 된대요. 그죠? 이 값은 얼마였구나. 빵이었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의심까지 정확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서요. 일단은 그 밑에 한 문제가 있네요. 빠르게 한번 풀어봅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B의 부호가 궁금한데 일단 A의 부호랑 C 부호 먼저 가보자. A는 무슨 수? 음수. C는 무슨 수? 양수. 여기까지 자연스러웠을 거야. A는 이제 위로 블록이니까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그 다음에 C는 뭐였어? Y절편이었거든. Y절편은 지금 양수값을 가지고 있잖아.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의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봅니다? 축의 방정식을 먼저 볼 겁니다.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였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2a분의 b가 되겠네요. 여기에 뭘 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난 축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축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축이 무슨 수였어? 양수였거든. 됐나요?
축이 지금 여기잖아. 여기 0보다 크단 말이야.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수거든. 이 상태에서 여기는 얘가 무슨 수라고 했는데 음수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거 전체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무슨 수였겠구나? b도 음수여야겠구나. 여기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축의 방정식을 이용한 b의 부호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얘네들은 다 이제 뭘 보는 거겠어? 함수값 보는 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랑 봐야 돼. 아까 그 식이랑 다르잖아 지금은. 그지? x에다 뭘 넣어야 얘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넣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f-1이랑 똑같은 값일 거야. 마이너스 1은 뭐가 된댔어? 0이 된댔어. 됐나요? 얘는 0이야.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는 뭘 보는 거야?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 1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f1이랑 똑같은 겁니다. f1은 요쯤에 있는 값이잖아. 요쯤에 있는 값이 1 집어넣으면 양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걔는 뭐가 된다? 양수.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뭘 집어넣은 거야?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 그렇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이쯤에 있을 테니까 너 집어넣으면 집어넣을 데가 없는데요? 연장선 그려주세요. 요쯤에 있겠다. 그지? 음수값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좋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아까 배웠던 내용들 가지고 그냥 천천히 푸는 거라서 쭉쭉쭉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렇게 돼 있는 얘 그래프 x축방으로 1만큼 y축방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얘를 지난데 그냥 평행 이동 해주세요. x축방을 1만큼 평행 이동해달라. 무슨 말이야? x 대신에 x-1을 집어넣어 달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y축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해달라. 뭐야? y 대신에 y-a를 집어넣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수학에서는 이런 말은 이렇게 해석해주세요. 이런 말은 이렇게 해석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y 대신에 y 대신에 y-a를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x가 들어갈 자리에 x-1을 집어넣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x 뒤에다 그냥 마이너스 1 띡 붙이는 거 아닙니다. x가 들어갈 자리에 x-1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마이너스 a는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2차 함수의 식은 저렇게 완성이 됐네요.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뭘 지난다? 2,4를 지난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주요. 그래프 위에 점을 주면 뭐 해달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대입해달라. 무조건 대입해달라. 이래. 지난다가 뭐야? 지난다가 그 위에 있다. 그래프 위에 점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그냥 대입해달라. 대입하면 뭐가 생겨? 대입하면 어떤 식이 하나 생길 겁니다. 무슨 식이? 등식이. 그 등식은 아마 방정식이 될 거예요. 나중에. 오케이? 그래서 대입하면 식이 하나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잘 봐봐. 여기서 현재 미정계수 몇 개 있어요? A 한 개 있습니다. X랑 Y는 변수들이니까 미정계수는 A 하나 있어요. 그럼 내가 얘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한데? 한 개 필요한데, 그치? 얘를 구하려면 식이 한 개 필요한데 그 식을 어디서 준다고? 그래프 위에 점으로 준다고. 대입하면 식이 하나 나온다고 했으니까. 집어넣어 보세요. 2,4니까 4는요 뭐입니다. 2에다가 2-1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A값 얼마구나? 2구나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A값은 2분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1,2가 뭐구나? 1,2가 꼭지점이구나. 축의 방정식은 당연히 x는 1이겠구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꼭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대칭축, 여기 얘가 지금 뭐야? A, B였다면은 이 대칭축은 자연스럽게 X는 A인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 4가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바로 가볼게요. 4번으로 가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이차함수가 있는데요. 서로 꼭지점을 지는 그래프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 지금 했던 말 똑같아요. 그래프 위에 점을 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뭐 할 거야? 대입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여기는 얘의 꼭지점, 여기 얘의 꼭지점, 여기는 얘의 꼭지점 이렇게 있잖아.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니까 얘의 꼭지점은 누가 봐도 이거 0,-8이거든. 거기 있는 걔가 누굴 지나야 돼? 얘를 지나야 돼. 얘 위에 있는 점일 거야. 그러니까 얘에다가 넣는 거야. 그럼 -8은 뭐가 되겠어? A의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얘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니? 얘는 B,0이 됐네 지금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B,0일 거야. 거기 있는 걔가 여기 있는 얘가 또 여기 있는 얘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0은요 2B 제곱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식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그렇지? 지금 내가 알아야 되는 이 정도에서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러니까 식을 몇 개 주는 거야? 2개 주는 거야. 요거 연립해서 풀어주세요. 이런 뜻일 겁니다. 됐나요? 됐죠? 그랬을 때 여기 얘부터 가자. 얘부터 가자. 얘는 뭐가 되겠어? B가 얼마나? B가 뿔마 2가 되겠죠? 근데 B가 지금 그림에서 보니까 당연히 양수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B는 얼마였어? 그냥 2였어. 됐죠? B가 2였어. 그럼 B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4가 될 거고 약분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빵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진짜 쉽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다음 봅시다. 필수 이제 5번으로 가볼게. 이제 2차 함수 식 구하는 거. 선생님이 설명해준 2차 함수의 식은 몇 가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가장 대표는 기본형 빼고 표준형이 있었고요, 일반형이 있었고 인수형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내가 원할 때마다 같이 쓰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먼저 x-m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a의 x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 일반형, 표준형, 일반형, 인수형 a의 x-알파에 x-1 세 개나 준 이유가 뭐겠어? 하나면 충분한데 세 개를 선생님이 해줬어요. 세 개나 해준 이유가 뭘까? 세 개 다 쓰임이 좀 다르겠지.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준다면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시작해 주세요 이런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 x 절편에 대한 정보를 준다면 최초로 이렇게 세팅해서 문제 풀어주세요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이거 구할 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보통 언제냐면 그냥 서로 다른 세 점 줬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로 다른 세 점을 줬을 땐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귀찮은 형태. 정보가 없잖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고요. 꼭지점 줬을 때, 꼭지점과 관련된 대칭축을 줬을 때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절편 줬을 때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풀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첫 번째 문제.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다, 1,-1이다라고 돼 있었어. 그러니까 1번 문제를 바라봤더니 일단은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줬거든. 그러니까 나는 표준형으로 세팅해서 시작할 거야. 근데 난 뭘 알고 있어? 꼭지점을 아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y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최고 차이는 몰라. 그러니까 x -1의 제곱 -1입니다. 여기까지 써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y절편이 뭐라고 줬어? 2라고 줬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 0 넣고 모르면 2를 집어넣으면 2는 뭐가 됩니다? a-1이 됩니다. a 값은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y는 뭐가 되는 거야? 3의 x-1의 제곱 -1이 됩니다. 근데 여긴 얘를 굳이 내가 또 일반형으로 바꿔서 나타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전개해서 얘는 3의 x의 제곱 -2x 플러스 1 -1이니까 3x의 제곱 -6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완성해주면 여기 1번 답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세팅 방법이에요. 이렇게 세팅합니다. 그럼 2번 볼게요. 2번 봤더니 얘는 뭘 줬어 나한테? x 절편 줬네요. 그죠? x 절편 줬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꼴로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y는 최고차이에서 여전히 모르니까 a라고 놓고요. 절편들 1이랑 2라고 줬어요.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최초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뭘 줬네? y 절편 줬네. 0,4를 줘. 0,4를 줘. 그럼 4는 뭐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2a가 되죠. a는 얼마구나? 2였고. 그러니까 얘는 y는 뭐가 됩니다? 2배의 x-1, x-2가 됩니다. 여전히 전개해야겠죠. 일반을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요런 식으로 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절대값 있는 함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가우스는 생략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간간히 학교에서 간간히만 나와가지고 가우스 있는 건 다 생략하고 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고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밑에 거 다 풀어보세요. 지금 다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